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광일입니다. 오늘도 HSK 6급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가 되겠죠. HSK 6급 10번째 강의. 1강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었던 고정 배치 어느 정도 암기가 된 상태라면 점점 문제는 쉬워질 겁니다. 했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고요. 하지만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을 배려해서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또 나오게 되면 고정 배치를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습장에 쓰면서 외우지 않더라도 저희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은 향상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오늘 강의도 잘 한번 들어주시고, 강의가 괜찮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저번 주에 했던 내용 복습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요런 내용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살아가는 게 굉장히 풍성하다, 알차게 살아간다, 요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生活 뭐겠습니까? 充实,充实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의 내용이 또 굉장히 알차다 그럴 때도 内容充实, 아니면 文章充实, 문장이 알차다. 그 다음 저번에 문제에 나왔던 건 뭐였냐면 총시를 동사의 형태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뭔가 알차게 만드는 거. 그래서 총시가 동사의 위치로 가서 총시 自己, 총시 自己 이런 것도 배웠죠. 그 다음 찡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제관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던 단어. 고정 배치 뭐였죠? 그렇죠. 찡지头脑, 찡지头脑 이렇게头脑. 그 다음에 头脑가 주어로 넘어오면서 头脑가 어떻냐, 머리가 잘 돌아간다 라는 형태로. 그래서 头脑灵活, 아니면 很灵活的头脑, 그러면 잘 돌아가는 머리,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영어를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 그랬을 때 太 out 了, out, 그래서 out 了 이렇게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 말을 중국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落后于时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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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서 뒤떨어진다. 그 다음 人生观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목적어가 나왔고요. 인생관을 수립하다, 세우다.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오는 人生观 앞에 오는 동사가 뭐였죠? 建立, 建立人生观, 建立人生观. 아니면 뭐 관계를 수립하다 할 때도 建立关系 요렇게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가치관을 수립한다도 建立价值观, 价值观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标准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 많이 배웠던 그 단어죠. 符合, 符合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제가 HSK 6급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나왔죠. 한 6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기준에 부합한다, 어떤 기준에 맞다 그러면 符合标准, 아니면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다 그럼 뭐예요? 符合公司的要求, 회사의 조건에 맞다 符合公司的条件,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相反은 회화에서도 많이 쓰죠. 정반대다. 야, 네 남자친구는 돈도 잘 쓰고 뭐 그렇다며 내 남자친구는 완전히 반대야. 그러면 完全相反 이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수준 있게 하려면 恰恰相反, 恰恰相反. 그 다음 효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효과가 일어나다 그러면 起到效果, 작용을 하다라고 할 때도 起到作用, 요것도 배웠었죠. 그 다음 위엔, 언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언어를 사용하다 그럼 어떤 단어 썼습니까? 사용하다라는 단어, 그렇죠. 运用, 运用语言, 运用很多语言, 많은 언어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고요. 자, 마지막 또 몇 번 수업을 했던 내용이죠. 눈에 띄는 효과 그러면 뭐였습니까? 显著的效果, 显著的效果. 그래서 显著는 한자로 생각해 보면 현저하다,
현저한 효과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세요.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저희 HSK 6급 일부분, 열독 일부분 잘못된 문장을 찾아내는 유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네 번째입니다. 句式杂糅, 杂糅라고 그랬어요. 杂糅라는 건 뒤섞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句式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어떤 구잖아요. 구. 그러니까 어떤 마디마디가 쓸데없이 섞여 있는 거. 예를 들면 한 문장 안에 딱 깔끔하게 한 문장만 있으면 좋은데 다른 문장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유형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잘못 넘어갔어요. 거꾸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건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 아시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간단하니까요. 일단 해석에 집중해 주세요. 我们在遇到问题 우리는 뭐 할 때라고 했습니까? 遇到问题, 遇到问题 이건 누가 봐도 자주 나오는 고정 배치죠. 문제에 직면하다. 마지막에 是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라는 어떤 시량 보어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량이 아니라 시간사의 개념으로 앞에 쓰였고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어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我们이라는 단어가 계속 뒤에 주어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应该 뭐 해야만 합니까? 考虑. 考虑. 考虑 고려해야 합니다. 수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고려란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考虑, 考虑. 동사를 두 번 쓰면 뭐뭐 좀 하다라는 형태로 사실 약한 느낌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考虑, 考虑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라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봐야 한다. 여기까지 대충 해석하면 말이 되는 것 같으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사와 동사를 중첩한다는 것 자체가 동사 뒤에 이시아를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说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뒤에 이시아를 붙인 것과 같다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는 이시아를 또 갖다 붙였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考虑를 버리든 아니면 이시아를 버리든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不要盲目行事. 망무 아시죠? 맹목적으로 앞을 보지도 않고 行事 행동하지는 말아라. 정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빼버린 겁니다. 我们在遇到问题时应该多考虑一下不要盲目行事 여기까지 문제 나왔고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쭉쭉쭉 그냥 너무 길게 빼지 않고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一些 약간의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근데 뒤에 보면 什么什么的 농민 이렇게 나왔으니까 약간의 농민들은 여기까지 해서 주어가 되겠죠. 약간의 농민들은 开始学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어 뭘 공부합니까? 科学 그 다음 技术知识 과학과 기술 지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어 수로 목적어는 완성이 됐는데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분석해 볼게요. 被传统封建思想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被는 뭐뭐에 의하여니까 전통 봉건 사상에 의하여 束缚 束缚가 뭐예요? 구속되다, 구속하다잖아요. 구속하다. 그럼 앞에 빼이랑 연결됐으니까 전통 봉건 사상에 구속을 당한, 구속받고 있는 농민들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냐면 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시아.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아는 누구와 같이 오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있는 지금 빼이라는 단어와 뒤에 시아가 같이 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시아가 왔다면 앞에 누가 와야 되죠?
그렇죠. 짜이가 와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지금 빼이가 짜이로 바뀌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전통 봉건 사상의 구속 하에 있는 이럴 때는 在传统封建思想束缚下的农民 요건 가능하다고요. 아셨죠? 근데 복잡하게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저희는 그냥 시야를 빼버리면 된다 이거죠. 빼버리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被什么什么的农民 전통 봉건 사상에 구속당하는 농민들이 이제는 과학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요렇게 설명을 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할만하시죠?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낯선 단어가 나왔습니다. 沼泽라고 해요. 沼泽. 이건 늪을 이야기합니다. 늪. 그래서 보세요. 주어는 일단 여기까지 갑니다. 왜냐면 더라는 단어로 명사로 엮였기 때문에 形成沼泽的原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해석은 뭡니까? 늪을 형성하는 이유는 이게 주어고요. 이게 수로고 량종의 목적어가 되겠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늪을 형성하는 이유,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첫 번째 종류 이야기하는 거야. 이종시 그 중에 한 종류는 원인 중에 한 종류는 水体沼泽化的结果 水体라는 건 액체를 이야기하죠. 물로 이루어져 있는 늪의 결과이다. 대충 봤을 때는 이게 뭐 잘못됐는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장을 쓰잖아요. 什么什么的原因有三个 이렇게 썼어요. 뭐뭐의 원인은 세 개가 있습니다. 第一是什么什么 이렇게 쓰지 여러분들이 第一是什么什么的结果 이렇게 쓰시나요? 이 뒤에 什么什么的结果라는 표현이 나와야 말이 되나요? 늪을 형성하는 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액체로 된 늪의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또 생뚱맞은 결과가 나오냐고요. 그냥 얘가 빠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늪의 형성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액체 늪화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형태의 늪을 만들려는 것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야 된다는 거죠. 뭐뭐의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내가 그와 결혼하는데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그녀가 예쁘니까. 第一是她长得很漂亮 이렇게 얘기하지 第一是她长得很漂亮的结果 요 따위로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깔끔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 뒤쪽에 结果 이따위 것들은 빼버려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뭐 딱 봐도 어이가 없는 문장이 나왔는데 보세요. 大家 모두는 要遵守 준수해야만 합니다. 목적어 여기까지 나오겠죠. 交通规则 그러면 주어는 따지하고 준소가 동사고 交通规则가 목적어인데 뒤에가 시라는 단어로 연결된 것만 봤을 때 이건 뭡니까? 문장이 주어가 된 거예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성분들은 많습니다. 품사들은 많아요. 그 중에서는 가장 주어가 되기에 쉬운, 가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건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명사예요, 명사. 명사가 주어 되잖아요. 뭐, 타시, 물론 타라는 건 명사라기보단 대명사로 많이 사용해요. 대명사. 그러니까 주어는 명사도 되고 대명사도 돼요. 이게 이제 중국어를 처음 배우신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주어는 명사 아닙니까? 요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어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자, 漂亮이라는 걸 앞에 쓰고요. 漂亮是什么什么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쓸게요. 每个女人的梦想 아니면 뭐 要求梦想 아니면 뭐 目标 이래도 되죠. 그럼 해석해 보세요. 漂亮是每个女人的目标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모든 여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기에 漂亮 얘 지금 명사라서 주어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름답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근데 이제 더 멀리 가면 어떻게 하냐면 문장이
아예 주어가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문장이 아예 주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뭐 주어는 무조건 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통규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 문장이죠. 근데 이게 명사화 돼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주어로 간다는 거죠. 是 수로고요. 每一个市民的责任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왔는데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책임입니다. 요렇게 지금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딱 보셨을 때도 문장이 두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겨서 얘가 주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주어가 지금 앞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또 모든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따지아가 빠졌어요. 얘가 빠지고 그냥 要遵守交通规则 이렇게만 갔으면 교통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요건 괜찮아요. 요건. 근데 앞에 따지아 요 한 단어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장은 지금 두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섞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遵守交通规则是每一个市民的责任 요렇게 갔다는 거. 길지 않으니까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또 문제 풀겠습니다. 유형 분석을 다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 할 때 한 번에 다 해버릴게요. 그 다음 갑니다. 자, 要获得成功 자, 여기까지. 성공을 얻어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必须 반드시 经过数十载 十载이라는 거 요거는 10년이라는 뜻이에요. 10년. 고대 한자인데 그 앞에 수가 있으니까 수십 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십 년. 그럼 뒤에는 수십 년의苦练은 뭐예요? 뭐 어려운 역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잘 보세요. 经过数十载的苦练 해석됐죠. 뭘 거칩니까? 수십 년의 어떤 수십 년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어려운 역경을 거친 이후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거친 이후에 뒷문장 볼게요. 他终于成为了中国著名的画家. 그는 결국 되었다. 중국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얼핏 그냥 쭉 봤을 때는 보는 문장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전체 문장을 딱 보란 말이에요. 그대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성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수십 년의 어려움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후에 그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것도 딱 봤을 때 문장이 두 문장이죠. 두 문장. 어떻게 두 문장이냐? 여기까지 한번 볼래요. 여기까지 끊어서 要获得成功 성공을 하려면 必须经过数十载的苦练 이 문장 완벽합니다. 성공을 얻어내려면 수십 년의 역경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장을 연결시킬 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必须에서 이렇게 끊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그럼 뭐예요? 经过数十载的苦练之后他终于成为了中国著名的画家 해석됐죠? 수십 년의 역경을 거쳐서 그 이후에 그는 드디어 중국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이런 식으로 말 될 것 같지만 문장이 좀 길다 싶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 지우고 그 정답은 빼버린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걸 빼버리고 곧장 이렇게 수십 년의 역경을 거친 이후에 그는 드디어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그 다음 6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제일 쉬운데 하나 풀어볼게요. 我们居住在地球上需要我们的保护 대충 해석해도 말이 안 돼요. 앞문장은 우리는 居住在地球上 지구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입니까? 딱 봐도 이거 두 문장이네 지금. 첫 문장은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문장은 뭘까요? 두 번째 문장은 뭘까요?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없으니까 需要
누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해요? 누굴까요? 당연히 띠치오죠. 띠치오. 그래서 두 문장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가 한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지구는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죠. 뭔가 하나는 빠지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지구는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地球需要我们的保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가 유형 분석을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실제 문제 한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탑을 누르시고 죄송합니다. 1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는데 저는 시간은 들이지 않고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중국은요. 있어요. 뭐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술목이 딱 떨어졌죠.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此国之称이라고 했습니다. 此国는 도자기의 나라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수라는 단어예요. 그냥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수요 什么什么 요렇게 기억하면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대 한자로. 이전부터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이전부터 도자기의 나라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在商代 상나라 때에 就已经开始生产瓷器.瓷器가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그래서 무슨 얘기한 겁니까? 상나라 때 이미 도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대요. 누가? 중국이. 그래서 여기 주어는 당연히 중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 문장은.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错误是不可避免的. 잘못이라는 것은 是 뭐뭐입니다. 뭐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但是 그러나 我们不应该重复犯同样的错误. 이렇게 가죠. 하지만 우리는 뭐 하면 안 됩니까? 重复 반복해서 판 저지르면 안 됩니다. 同样的错误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역시 주술목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문장. 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昆虫鸣叫 여기까지가 주어죠. 곤충의鸣叫는 이제 우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는 소리는 是为了 뭐뭐가 목적이다. 뭐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뒤에는 동사가 나오겠죠. 为了가 있으니까 吸引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이性同类 이성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을 수컷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작용을 한다. 뭐가? 짖는 것이 뭐 귀뚜라미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곤충들이 막 짖잖아요. 그런 이야기 한 거고요. 그다음 혹은 그러니까 이성들을 유혹하거나 혹은 对其他动物 다른 동물들에 대하여 进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만 오면 돼요. 뭘 진행합니까? 警告 경고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적이 나타났다 뭐 삐어삐어 소리 내듯이 한마디로 이미 앞에 잘 보세요. 곤충이 짖는 것은 이성을 끌어들이고 다른 동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미 슈웨일러가 있는데 왜 뒤에 무디라는 단어가 또 나오냐고요. 뭐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랬다면 말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더가 있어야 돼요. 더가 나와야 돼요. 为了什么什么的目的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더가 아니라 지금 왜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왜. 이 왜이라는 단어는 지금 왜 나온 거냐면 요 패턴을 지금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 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야죠. 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什么什么为目的 요렇게 나왔어야지 是为了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인 A가 나왔을 때 뭐뭐로서 목적을 삼는다. 이건 말이 된다고요. 그럼 이 앞에 是为了 대신에
이가 왔어야 돼요. 그래서 뭐뭐뭐뭐로서 목표를 삼는다. 웨이모디 이렇게 나왔다면 아주 멋진 문장이죠.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됐죠? 昆虫鸣叫是为了吸引异性同类或对其他动物进行警告 이렇게 갔고요. 마지막 D도 혹시나 정답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하겠습니다. 切葱은 뭔지 아시죠? 양파를 자르는 거잖아요. 在切葱的时候 양파를 양총이 아니죠. 양파가 아니라切葱 그냥 파를 자를 때 如果我们 우리는 先把刀在冷水里 차가운 물 안에 뭐 한대요? 浸一浸 찐이라는 단어는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담그다. 찐이라는 단어는 담그다. 그래서 만약에 팔을 자를 때 우리가 먼저 받자문 나왔습니다. 뭐뭐 을르리죠. 무엇을? 칼을 어디에 차가운 물 안에 찐이진 한번 담그면 안에 담궈 놓으면 就不会有 있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葱的气味刺激眼睛 어떤 일이 있지 않는다? 파의 그 향기가 냄새가 뭐하는 일은 없을 거다. 刺激眼睛 눈을 자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온 상태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열독 일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또 딱 재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在过去 옛날에는 商店 상점은 常常 자주 将什么什么制作成什么什么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将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받자문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店名이 일단은 상점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렇죠? 옛날 상점은 자주 상점의 이름을 그 다음 制作 제작했다. 정이란 단어는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뭐로 제작했습니까? 정牌 어떤 팻말 같은 걸로 제작을 했다. 아니면 팻말 아니면 비엔이라는 단어도 어떤 패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패 같은 걸 이제 비엔이라는 단어 사용하거든요. 그 패라는 단어가 어쨌든 파이라는 건 간판할 때 판이 되는 거고 비엔은 그 패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상점의 이름을 그 간판이나 혹은 패로 제작해서 制作 제작해서 挂在店口 상점 앞에 걸었다. 뭐 요즘에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속칭 뭐뭐라고 한다. 招牌 간판이라고 하잖아요. 간판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잘못된 게 없고요.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一个常常说谎的人 자주 说谎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即使 설령이란 단어죠. 설령 有时说的是真话 어떤 때 하는 말이 진짜일지라도 即使人们也不会相信他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뒷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확인했고요. C 한번 볼게요. 对于中国经济出现的问题上 对于는 뭐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중국 경제에 출현한 문제에 대하여 中国政府 중국 정부는 及时 제때에 신속히 발견했습니다. 发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苗头 苗头라는 건 조짐이에요. 조짐. 어떤 조짐을 발견하고 并 그리고 나서 采取了 채택했습니다. 무엇을? 相应措施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얘가 일단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어 보이지만 해석을 안 한 단어가 바로 얘입니다. 얘, 샹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했던 문제와 조금은 연관성이 있는데 对于라는 단어와 샹이라는 단어가 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는 쌍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 경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는데 문제상에 대하여 문제 방면에 대하여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짜이라는 건 방위사의 형태로 앞에 쌍이라는 건 방위사의 형태로 앞에 짜이가 같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짜이 什么什么上 만약에 이게 짜이로 바뀌었어요. 짜이 중국 경제 出现的问题上 이렇게 쓰면 또 이게 말이 되거든. 여기선 뚜이위는 말이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워보고 정답은 이렇게 갑니다. 쌍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고정 배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이취, 초시. 요거는 진짜 저도 예전에 HSK 5급, 6급 공부할 때 누가 옆구리 꾹 찌르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냥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초시 그러면 머릿속으로 우리는 자이취 지나가다 누군가가 자이취 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초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이취, 초시 하면 대책을 마련하다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다 요런 형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C였고요. 마지막 D도 해석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存在生命现象存在生命现象 자, 이건 뭡니까? 생존하는 어떤 생명을 생존하게 하는 그런 현상은 얘가 주어가 되죠. 宇宙中的普遍规律 우주 속의 보편적인 규칙이래요. 규칙. 아따 어렵다. 괜찮아요. 그래서 뒷문장 넘어가면 世界上 세상에는 绝大多数科学家 세상의 绝大多数科学家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은 모두 认为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确实有外星人存在 确实는 확실히 정말로니까 정말로 뭐가 있다? 그렇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有外星人存在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有外星人存在 이렇게 끊어읽으면 안 되고요. 有外星人 요거가 하나입니다. 요거가 제가 잘못 읽었는데 방금. 왜냐하면 存在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서 주어의 개념으로 사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은 그래서 어떤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외계인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요도 동사고 存在도 동사인데 그렇죠? 아니면 뭐 외계인 존재가 있다 뭐 이렇게 우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법이거든요. 어법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볼까요? 보세요. 자, 이렇게 적었어요. HSK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어법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간단하지만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有时间玩 요 문장의 구조와 요 문장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요가 동사고 war도 동사고요. 여기서도 요가 동사고 存在도 동사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모양이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걸 요 겸어문이라고 하거든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 놀. 이렇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래.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계인이 있다, 존재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만 겸어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메이어도 겸어문이 있습니다. 메이어도 겸어문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대부분 겸어문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没有学习的时间 요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한국식이에요. 중국인은 뭐라고 하냐면 没有时间学习没有时间学习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 공부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모양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외계인이 있어 존재하는 시간이 있어 노는 시간이 없어 공부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이런 걸 요메요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지금 요 문장을 보시고 이건 뭐야 이거 왜 저렇게 위치가 왜 저렇게 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겸어문의 어법은 저희 지금 다른 재생 목록 보시면 어법도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본인의 기초가 너무 안 된다. 나는 기초를 배우지 않고 5급을 금방 땄고 6급도 공부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기초적이지만 필수적인 어법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 가지 단어들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 중에 조만간 겸어문도 한번 할 테니까요. 그때 확인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독 일부분을 수업을 하고 저는 잠깐 스탑 버튼을 누르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목이
네, 피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뭘 기다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편집을 할 거여서 저 혼자만 지금 진행하는 건데 저 혼자 쉬었습니다. 저 혼자 쉬었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가시는 거니까 따라오세요. 열독 2부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독 2부분 요런 문제들이 진행이 되는데 1번부터 한번 풀게요. 여러분들은 1분 동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요 연조 表明 表明이라는 건 나타낸다, 드러낸다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드러낸다 할 때도 表明态度, 表明态度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요런 모양이 있죠. 기본적으로 研究显示, 研究显示. 그래서 研究表明과 研究显示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는 나타낸다. 요런 식으로. 근데 뭐 연구만 오는 건 아니고요. 调查라는 단어도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조사 결과는 나타낸다. 그럼 두 가지 显示와 表明 왔다 갔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调查表明,调查显示. 신문 뭐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고요. 넘어갑니다. 어쨌든 연구 보고가 나타내기를 뭐뭐는 能够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缓解我们的压力. 우리의 스트레스를缓解할 수 있다라고 연구 보고가 나왔대요. 그래서 缓解压力 요거는 그냥 뭐 외워야죠. 이건 당연히 외워야 돼요. 缓解压力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고 그럼 缓解压力 나오면 바로 연결돼 나오는 게 减轻压力 减轻压力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인다. 그러니까 缓解나 减轻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주어가 뭘까요? 뭐뭐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喜欢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뭐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그쵸? 뭐 근데 딱 눈치를 봤을 때 아이하오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취미잖아요. 취미. 아니면 싱취 얘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흥미니까 흥미. 그렇죠? 일단은 뭔지 모르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使我们 우리로 하여금 不再想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해준다. 무엇을? 麻烦的人际关系 짜증나는 인간관계를 생각나지 않게 해준다. 무엇가? 얘가 취미가 아니면 흥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렌지관시라는 건 인간관계라고 했는데 요런 표현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人脉广 人脉广은 인맥이 넓다 이럴 때 쓰는 대화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와, 你的人脉特别广啊. 너는 인맥이 엄청 넓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짜증나는 인간관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或者 혹은 一天的 하루 동안의 什么什么工作 뭐뭐한 일들을 생각나지 않게 해준다. 그럼 뭐뭐한 이 일이라는 단어는 나와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艰苦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艰苦的工作 이건 가능합니다. 힘든 업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艰苦 발음은 똑같습니다. 艰苦的工作艰苦的日子 요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힘든 업무, 힘든 날들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는 辛苦는 뭐 당연히 가능성이 있겠죠. 辛苦的日工作 이건 뭐 당연히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D에 나와 있는 신칭이라는 단어도 가능합니다. 辛勤工作 辛勤工作 이건 열심히 힘들지만 근면하게 일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他可以 여기서 말하는 타는 얘가 되겠죠. 얘는 또 뭐 할 수 있냐면 让我们 우리로 하여금 有 갖게 해준다. 뭘 갖게 해줍니까? 一种令人什么什么的控制感 링이라는 단어 아시죠? 랑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는 콩질감을 갖게 한다. 여러분 콩질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쾌감의 느낌도 있고요. 이게 정복감이거든요. 어떤 걸 성취하고 나서 느끼는 그 감정. 그러니까 정지호감하고 좀 비슷해요. 성취감의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성취감 아니면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분. 말 그대로 콩즈란 단어를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콩즈가 조절하다, 컨트롤하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뭘까요? 아주 만족스러운 뭐뭐를 갖게 해준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많이. 그래서 많이가 또 나왔네요. B가 정답이 되고요. 왜냐면 이미 뒤에선 이제 요거가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힘들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왔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B가 됐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단어만 좀 분석하겠습니다. A에 나와 있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청이라고 읽지 않고요. 천이라고 있습니다. 천 이런 걸 뚜어인즈라고 하죠. 발음이 두 가지인 것. 천. 그래서 천신하면 마음에 맞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천신루이 천신루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쓰는 말이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만주는 여러 번 했지만 만주 쉬求, 만주 야오求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만약에 만주 뒤에 不了를 붙여서 나는 너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我满足不了你的要求.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知足라는 단어가 있는데 知足는 요런 사자성어 하나 기억해서 써먹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知足常乐, 知足常乐. 해석은 만족을 알면 항상 기쁘다. 그러니까 만족해라. 요런 형태예요. 그 다음은 제가 오지랖으로 요런 표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身在福中不知福. 身在福中不知福. 좀 빨리 시작. 身在福中不知福. 이러면 그대로 해석합니다. 몸은 행복 속에 있는데 행복을 모른다.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복에 겨웠다. 이걸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 나 결혼했는데 진짜 아내가 맨날 밥을 아침마다 잘 차려주거든. 진짜 배부른데 정말 먹기 싫어 죽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身在福中不知福啊. 身在福中不知福啊. 네가 복에 겨웠구나. 이럴 때. 한마디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知足常乐와는 반대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하나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맞추셨죠? 이 정도 맞추셨나요? 못 풀어도 못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세요. 2번입니다. 역시 시간 정하고 한번 풀어보시고 됐고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老师要教给学生学习方法. 선생님은 教给学生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을?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使他们 그들로 하여금 랑이니까 그들로 하여금 목적어 正确的学习方法 정확한 학습 방법을 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오는 건 지금 동사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학습 방법을 뭐하게 해야 됩니다. A에 나와 있는 运用. 그래서 运用方法 요건 가능하죠. 얘는 运用语言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잖아요. 运用뒤에 뭔가 이런 추상적인 느낌. 언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가 되기 때문에 A는 가능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C에 나와 있는 采用.采用은 언제 많이 쓰냐면 采用技术. 기술을 사용한다 요럴 때 많이 씁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도 가능합니다. 그럼 A와 C가 다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使用, B에 나와 있는 使用도 당연히 가능하죠. 사용하다니까. D에 나와 있는應用은 저번 시간에 했죠.應用軟件, 응용 프로그램. 응용한다, 방법을 응용한다. 이것도 우기면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확한 학습 방법을 얘네들이 사용을 해서 顺利什么什么知识 순리적으로 순조롭게 지식을 뭐뭐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목적어가 지식이라고요. 지식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를 찾아내라. 지금 요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掌握는 掌握知识 이건 정말 많이 써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掌握知识 지식을 장악한다. 여기서 말하는 掌握는 장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통달하다, 마스터하다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掌握 뒤에는 이제 요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掌握 한유,
중국어를 마스터한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세 번째 나와 있는 掌握 情况은 마스터의 개념이 아니고요. 잘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掌握는 了解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了解 情况이나 掌握 情况이나 의미는 상황을 잘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당연히 掌握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는 把握 누가 지나가다가 쿡 찌르면서 把握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机会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把握机会, 把握机会 기회를 잡다, 기회를 잡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把握는 명사의 의미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이나 자신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对考试没有把握, 对考试没有把握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体验成功后的乐趣 아이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뭐 성공한 이후에 그런 즐거움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增添学习兴趣 요렇게 가야 돼요. 뭐 해줍니까? 增添 더해줘야 됩니다. 학습의 흥미, 재미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增添麻烦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귀찮은 일을 더해준다 그러면 增添麻烦, 增添麻烦. 哎呦，不好意思，我给您增添了麻烦。不好意思，我给您增添了麻烦。 제가 당신에게 귀찮은 일을 만들어 드렸군요. 요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增添이라는 단어. 그 다음 兴趣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 요 단어가 많이 쓰이죠. 激发兴趣, 激发兴趣. 그래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예전에 배웠습니다. 激发兴趣. 요것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뒤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使 뭐로 하여금 设计的教法 설계한. 선생님들은 항상 설계하잖아요. 저도 유튜브로 강의하기 전에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设计 디자인 한단 말이에요. 디자인한 설계한 교육 방법으로 하여금 学生的学法 방법으로 하여금 뭐합니까? 학생에게 뭐뭐한 그러니까 학생의 뭐에 학생의 공부하는 방법과 뭐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든 교육법과 학생의 학습법이 잘 맞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에 나와 있는 符合가 정답이 되겠죠. 왜 符合는 요럴 때 쓴다고 했잖아요. 符合要求 요구에 부합한다. 그럼 여기에 符合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부합한다. 요렇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여기서는 뭐 适合라는 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适合 이것도 적합하다라는 단어가 되니까. 하지만 정답은 A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이미 나왔지만 그래서 持之以恒的结合知识进行学习方法的指引和训练 이랬습니다. 여러분 持之以恒이라는 사자성어는 다 아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하고 흡사한 단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여기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하나 锲而不舍 锲而不舍 이건 치에라고 읽습니다. 锲而不舍 역시 이것도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한다. 그걸 锲而不舍라고 하고요. 持之以恒과 같은 단어. 근데 이것과 반대의 단어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半途而废 半途而废了 아유, 我半途而废了 그러면 나는 중간에 포기했어.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결합한다. 결합해. 뭘 결합해요? 지식들을 결합해서 뭘 진행합니까? 학습의 방법. 학습의 방법에 대한 어떤 지도나 훈련을 진행해야 된대요. 누가?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使学生 학생으로 하여금 掌握知识 아이고야. 정답이 여기 나와 있었네요. 지식을 마스터하게 하는 뭐다? 钥匙 열쇠다. 열쇠. 누가? 선생님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增添学习兴趣 그 다음 학습의 흥미를 增添 더해준다. 누가? 선생님이요. 요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A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시간 재시고
자, 풀었다고 치고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最近 최근에 什么什么的新规定取消了什么 최근에 뭐뭐한 새로운 규정이 취소했대요. 뭘 취소했냐면 什么什么什么什么的规定 뭐뭐하는 규정을 취소시켰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꾸이딩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뭐한 규정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발표한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A에 나와 있는 파부라는 단어가 이제 공포하다, 선포하다, 발표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파부, 명령 요거 많이 쓰죠. 명령을 뭐 공포하다, 명령을 내리다 이럴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 B에 나와 있는 파추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소리라는 단어와 많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파추, 성인, 파추, 성인, 소리를 낸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 C에 나와 있는 빤파, 빤파는 첫 번째로 명령이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다도 가능하고요. 뒤에 있는 정수라는 단어가 오면 빤파 정수 하면 증서를 수여한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쯔딩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법을 제정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쯔딩法律 계획을 세울 때도 쯔딩 计划我要制定我人生的计划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이럴 때도 쯔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될 만한 단어는 뭘까요? 일단은 뭐는 안 될까요? 가장 안 되는 거. B는 안 돼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A, C, D는 다 웬만큼 가능합니다.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슨 규정을 취소했냐면 짜이샤오라는 건 뭐냐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재학하고 있는 거예요. 재학하는. 근데 재학하는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 大学生 대학생들은 不能结婚的规定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취소했대요. 그러면 여기엔 뭐가 나오냐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기선 지금 뭐가 나와요? 재학 기간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치지엔이라는 단어. 가려졌는데 죄송합니다. 치지엔이에요. 치지엔. 그 재학 기간에 대학생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앴다. 여기까지 일단은 됐고요. 마무리해 볼게요. 今后 앞으로 对于大学生结婚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해서 既什么什么也什么什么 접속사죠. 이 패턴을 아셔야죠. 뭐뭐하고 뭐뭐한다 이렇게 병렬시키는 겁니다. 그럼 뿌가 있으니까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겠다.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오냐면 뒤에가 지금 찜주니까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안 하고 금지도 안 하겠다. 그럼 여기는 분명히 금지와 반대말이 들어오겠죠. 그럼 단어가 지금 뭡니까? 디창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디창은 어떤 의견에 대한 걸 찬성한다라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도 안 할 것이고 금지도 안 할 것이다. 요렇게 쿨하게 이야기했고요. 这一改动 이런 변동은 在社会各界 사회 각계각층에서 또产生了 产生은 일으켰다 요런 말이죠. 추상적인 걸 일으킬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产生 다른 뭐뭐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를 했을 테니까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反响이라는 단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引起了强烈的反响 이런 문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아주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 이런 말이야. 引起了强烈的反响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요. 제가 오지랖에 또 고정 배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引起轰动 홍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센세이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세계를 뒤흔들었다. 뭐 세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럴 때도 引起了轰动 이렇게 引起轰动 이런 변화가 생김으로써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홍동이라는 건 원래 흔들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引起轰动 그러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어마어마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는 고정 배치. 살짝 참고하시라고 제공했고요. 정답은 일단 C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어김없이 고정 배치 한번 복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어허, 알겠구만. 오케이. 바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措施. 措施, 옆구리 쿡 찌르면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采取. 采取. 세우다, 마련하다. 采取 措施. 따라해 보실래요? 영민 씨 한번 따라해 주세요. 采取 措施. 采取 措施. 그렇죠. 대책을 마련하다. 그 다음에 研究 나오면 뒤에 무조건 연구가 드러내다. 뭐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하다. 그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민님 기억나세요? 研究显示, 研究表明. 그렇죠. 그 다음 야리라는 단어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와 스트레스를 줄이다. 완화시키다는 缓解, 줄이다는 减轻. 그래서 减轻压力, 缓解压力. 됐죠? 그 다음 중국어를 마스터한다, 장악한다, 정통한다. 그랬을 때 뭡니까? 掌握汉语, 掌握汉语. 그 다음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激发兴趣, 激发兴趣. 오케이. 그 다음 机会, 기회를 잡다. 뭐였습니까? 把握机会, 把握机会. 그리고 把握는 자신감이라는 명사도 있다고 그랬죠. 나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我对这次考试没有把握.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声音이라는 단어, 소리가 나오면 앞에는 무조건 发出. 发出了奇怪的声音.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상한 소리를 냈다. 지금 걔가 요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引起了什么什么的反响.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럼 뭐예요? 强烈的反响. 强烈的反响.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다, 명령을 반포하다. 이러면 뭐였습니까? 그렇죠. 发布命令. 发布命令. 요렇게 사용을 했고요. 자, 이 외에도 몇 가지 고정 배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좀 되시면 나머지도 역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HSK 6급을 10번째 강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고정 배치를 제공했어요. 이런 고정 배치의 숫자를 한번 세보시면 알겠지만 100개가 넘는 고정 배치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들만 암기를 하셔도 충분히 이미 점수는 올라가요. 하지만 제 이 수업만 의존해선 절대 6급을 따실 수는 없고요. 모의고사 책을 사셔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타오 정도는 듣기부터 쓰기까지 한 타오 정도는 푸셔야 다음 달 시험에서 뭐 지금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꼭 푸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단어는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들은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 HSK 6급이 언제까지 강의가 진행될지 제가 한동안 진행할 겁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 갇혀있는 상태여서 최대한 매일매일 강의들을 올리고 하느라고 HSK 6급 강의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상황이 좀 변동이 일어나면 HSK 6급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긴 할 텐데 그래도 지금처럼 매주 빠짐없이 꼬박꼬박 올릴 때 기회 잡으셔서 이번 기회에 학원 따로 안 다니시고 그렇죠? 급수를 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